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더 해주면 성공하고 덜 해주면 망한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해주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법칙?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시골스러운 동네에서 이제 제 해법 영어로 제 사업을 이제 집에서 시작했을 때 초등부 뭐 파닉스 배구 이런 애들은 매일 오면서 15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매일 오면서 15만 원을 받으면서 간식까지 줬어. 식빵이라고. 구운 식빵이라고. 그것까지 줬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막 오뎅탕 같은 걸 끓여주고, 막 어묵탕, 뭐 이런 것을 끓여주고 막 그랬어. 그리고 심지어 좀 많은 애들인데 좀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중학교 2학년인데 처음 이제 학원에 들어왔는데 정말 공부를 너무 못해. 얘는 어떻게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공부를 하려나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야. 그 엄마도 걱정을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거지. 그런 걱정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자리도 많겠다. 그리고 뭐 옆에 끼고 앉아가지고 막 과외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날 뭘 해야 되는지 과제를 주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코칭해 주는 시스템이니까 나는 그리고 애들이 적은 게 싫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적은 게 싫어요. 그리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과외는 좀 싫어. 애들이 그냥 부글부글 있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 뭐 돈 한 20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애들을 한 시간씩 가르친다고 쇼부가 날 애들도 아니고 어? 얘는 그거 돈 20만 원 내고 들어와가지고 한 시간씩 이거 매일 한다고 쇼부가 날 애들이 아니야. 너무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한 시간씩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 시간씩만 열심히 한다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대학 수능을 볼 수 있을 실력은 영원히 못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 자리도 많겠다. 한 막 3시간씩 막 과제를 주면서 하고 가라고 막 붙잡고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 중학생인데 매일 선생이 봐주면서 한 번 오면 기본 3시간은 붙잡고 있다가 보내주는 선생. 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엄마도 이제 소문을 내는 거야. 저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너무 좋다. 선생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때도 나는 애들에게 막 뭐 이렇게 천사같이 뭐 대해주거나 막 싸근싸근하게 뭐 대해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 난 그냥 나의 그 이미지 그대로 그냥 해줬을 뿐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친절하게 대해 주지는 않아도 매일매일 해주고 매일매일 구운 식빵을 하나씩 주고 가끔씩 오뎅탕이나 떡볶이를 끓여주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애들이 완전 깐난쟁이일 때서부터 애들을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좀 미안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와,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이게 보기 힘든 광경인데, 여기 시골스러운 동네, 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를 이렇게 앞으로 애기띠를 메고 애기를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업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기띠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업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막 애들을 가르치고 가끔씩 빽빽거리고 울고 그리고 또 막 기어 다니고 막 우리 딸이 막 기어 다니고 이런 상태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일단 교습료를 저렴하게 받고 또 애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또 이러다 보니까 뭐 애가 빽빽 울어서 싫어요 랄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엄마들이 말할 수 있는 컴플레인 있잖아요.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난 너무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먼저 베풀면 상대방도 알아주는 거지. 그래서 다른 불편한 상황 같은 것을 그쪽에서도 감내해 준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야 진짜 money talks 이런 말이 있거든.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인데 그것은 뭐야 돈만 이렇게 해주면 뭐 다 해결된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느끼는 money talks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렴하게 받으면 엄마들은 자연적으로 착해진다. 자연적으로 착해지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다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예,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우리 아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기 띠를 메고 이렇게 하고 뭐 아무튼 어느 때는 막 기어 다니고 뭐 어느 때는 빽빽 울고 막 이렇게 했어도 참 많은 아이들이 저의 집에서 하는 공부방을 찾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와 하나님은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뭐 그런 걸 또 깨달았어요. 그때 시골에서 그렇게 하면서 저렴하게 받고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공부방을 이제 집에서 했을 때도 난 지금 공부방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정말 많이 벌었다고 느끼는 게 요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갔다면 좀 더 빡센 지역으로 옮겨서 갔다면 나는 이 교육 사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 사업을 했겠어. 엄마들이 막 컴플레인 할 거 아니야. 뭐, 아니, 애가 기어다니고, 애가 빽빽 울고, 뭐, 선생은 아기띠를 메고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까칠한 그런 엄마들은, 뭐 그런 데로 다니냐. 뭐 딴 데로 가자. 뭐 이랬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곳이 가장 내가 그냥 살기가 편한 동네였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때 많이 벌으면 한 400 벌고, 조금 벌으면 한 300 정도 벌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였다면 나는 빵원 돈을 못 버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둘 다 깐난쟁이였을 때 애도 돈을 벌고 살 수 있었다는 게 그것도 아주 엄청나게 오래 뭐 애들을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반드시 쉬고 월화수목금을 4시간 아니면 5시간 정도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애들에게 해주고도 싶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더 해주니까 모든 걸 그냥 눈 감아 주거나 참아 주더라. 아이들도 그렇고 그 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건 내가 더 해줬기 때문에 저렴하게 받고 더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부방을 하면서도 돈을 벌고 살 수가 있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보통 이제 빠르게 망하는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덜 해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이에요. 사실 워라밸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원업 한 15년 안짝의 선생님들은 사실 성공을 하고 싶은데 워라밸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게 약간 성공의 법칙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내가 받는 돈보다 돈값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사람들이 나를 찾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돈값과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 그 마음도 별로 안 좋은 마음인 것 같아. 그럼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 돈보다 더 해줘야 성공을 한다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망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덜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선생님들. 예, 그래서 초창기서부터 워라밸을 따지는 선생님들은, 좀,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학원 원장이라도 내가 강사를 뽑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워라밸을 꼭 지켰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뭐든지 좀 배우려는 마음으로 좀 더 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더 예뻐 보이게 마련이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덜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냐면 정확히 학원 오픈하는 시간에 와서 정확히 학원 문 닫는 시간에 문 닫는 선생님들. 원래는 학원 오픈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와서 좀 모든 거를 좀 세팅을 해놓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제 더 주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강하신 선생님들은 지난 밤에 학원을 뭐 깨끗이 청소를 하고 가신다 해도 아무튼 가서 깨끗이 학원을 청소하고 가신다고 해도 그 다음에 다음 날 오는데 시간에 정말 딱 맞춰 오면은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가끔 가다 애들이 좀 20분씩 30분씩 일찍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런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 학원 오픈 시간보다 먼저 오면 안 되잖아. 학원 영업 시간보다 먼저 오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거는 선생님이 부모님들과 약속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원 문 열기 2, 30분 전 뭐 이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을 보내는 엄마들이 있어. 그리고 학교 끝나서 뭐 할 거 없는 애들, 걔네들한테는 선생님이 또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찍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찍 와. 10분, 20분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은 학원 문 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만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엄마들의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늦게 와서 학원 밖에서 기다렸다. 뭐 이런 말 몇 번 그 엄마들 귀에 들어가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와 학생과 약속한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2시서부터라고 쳐. 2시서부터 3시까지다. 학원 문 여는 시간은 2시인데 왜 1시 한 40분에 와가지고 선생이 안 온다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 게 선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들과 학생들은 좀 일찍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학원 문 여는 시간보다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는 와야 되겠죠. 그러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많아지니까 더 해주는 거죠. 더 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더 해주는 걸 싫어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딱 맞게 해주거나 덜 해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은 결국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요런 선생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학원 초창기라도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애들이 뭐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오고 짝짝짝짝 정해 놓으니까 딱 한 타임. 그거는 맨 첫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맨 끝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있는데 그 딱 한 타임에 애가 딱 한 명만 와. 근데 별로 애들 가르치는 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는데 딱 한 타임인데 한 명만 오는 걔를 붙잡고 수업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걔를 조정하고 싶은 거지. 그 전 타임으로 오든가 그 후 타임으로 오든가 아무튼 얘를 조정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정을 해요. 애를 구실러서랄까 아니면 부모님을 좀 부모님에게 잘 말을 해서랄까 아무튼 아니면 이유를 대서랄까 이걸 다 조정을 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애가 또 그 시간에 와. 또 시간이 뭐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시간이 변경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애가 또 그 시간에 딱 한 명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오는 그 꼴을 봐야 돼.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말을 해. 이 시간에는 듣는 애들이 아주 적으니까 요 시간에 못 오면 요 시간에 보충이라도 하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정상인데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못해서 안달을 내는 선생님이 있어. 뭐 특별히 막 그 시간에 걔를 가르친다고 해서 막 몸이 너무 힘들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 한 명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근데 그런 꼴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어떤 수학 선생을 봤어. 내 학원 이제 옆에 있는 곳에서 이제 수학을 하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떡볶이 파티를 해요. 떡볶이 파티. 애들이 와서 떡볶이를 먹는 거야. 떡볶이 파티는 좋잖아요. 그런데 와 나는 그걸 보고 참 놀랬다. 떡볶이만 해줘. 떡볶이와 오뎅, 떡볶이와 계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떡만 해줘. 떡볶이만 해줘.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떡볶이에 약간 탄산음료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응? 떡볶이에 탄산음료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아 그런데 떡볶이만 해줘. 떡볶이에 과자 아니면 떡볶이에 라면 뭐 이런 거 좋잖아. 근데 오로지 떡볶이만 해줘. 그리고 그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그 선생님이 왜 한 달에 한 번씩 떡볶이 파티를 하는지를 알았어. 그 선생님은 원래 한 2시서부터 7시 그 정도까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야. 초등부 위주로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그 떡볶이 파티하는 그날은 중간에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서부터 5시 사이 뭐 그 정도 한 2시간 정도만 하고 다른 애들한테 말을 해. 시간을 조정해서 이 시간으로 오라고. 이게 파티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떡볶이야.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떡볶이 파티하는 그 시간에 맞추려고 다른 학원 가야 되는 거를 안 가고 그 시간에 오는 애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빠지는 애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깊이 생각을 안 해. 어차피 본인이 지정한 시간에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못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선생님이 떡볶이 파티를 하는 이유는 애들을 생각해서 아 진짜 너 공부하느라고 고생한다. 오늘은 떡볶이 먹으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서 힐링을 해라.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날 좀 더 쉬려고. 떡볶이 파티하는 날은 좀 더 늦게 와서 일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날은 좀 더 쉬려고 떡볶이 파티를 하더라고. 떡볶이 몇 개 끓여서 몇 개 주고 먹이고 뭐 보내는 거야. 떡볶이 먹으면서 뭐 영화랄까 하하호호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떡볶이만 먹고 그냥 좀 앉아있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야, 저 선생 조만간 문 닫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조만간 문을 닫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와, 학원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정말 돈은 사람의 마음을 돈을 좀 저렴하게 받고 더 해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착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딴 데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저렴해. 근데 그런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거기 음식점 사장님이 막 싸근싸근하게 뭐 이렇게 그냥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묵뚝뚝하고 좀 퉁명스러운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데 아, 여기 좀 잘못 왔나? 식당 잘못 왔나?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앉았어. 들어가서 앉았는데 음식만큼은 정말 푸짐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음식만큼은 정말 푸짐하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뭐 그 사장이 뭐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퉁명스럽게 묵뚝뚝하게 뭐 이렇게 대하고 뭐 모든 게 다 셀프야. 셀프. 자기가 물 따라서 먹어야 되고 뭐 자기가 수저 같은 거 다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셀프야. 막 반찬 같은 것도 자기가 가져가서 막 퍼야 되고 막 그런 모든 게 셀프인 그런 데인데 사장님도 별로 친절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묵뚝뚝하고 이래. 그런데 내오는 밥하고 반찬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너무너무 푸짐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경험하고 나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죠. 와, 저기 한 8,000원 받는데 다른 데 한 10,000원 이상 받는데 보다도 이게 음식을 푸짐하게 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면은 정말 소문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돈값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10,000원을 냈어. 그럼 1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걸 내가 제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비즈니스의 이치는 손님이 낸 그 가격보다 더 위에 레벨을 줘야 된다. 더 푸짐하게. 그게 뭐 음식의 퀄리티가 됐건 아니면 뭐 시간이 됐건 아니면 그게 뭐 간식으로 뭐 먹는 게 됐건 아무튼 그 손님이 느꼈을 때 아, 이 돈 받고 이 정도 해준다는 건 정말 혜자네, 혜자. 정말 혜자스럽네. 뭐 이 정도 느껴야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여태까지. 우리 그냥 돈값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응, 너가 이만큼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내지. 그럼 나는 그 정도의 서비스나 그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The price is reasonable. reasonable price. 우리나라로 말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It's a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이 진짜 합리적이라서 합리적인 가격 이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싸게 물건이 나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reasonable price라고 말하지 cheap price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은 요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